저는 성균관대학교 이재영 교수님의 정보 및 지능 시스템 연구실 석박 통합과정 김누리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Propagation Regularizer for Semi-Supervised Learning with Extremely Scarce Labeled Samples라는 논문으로 지난 12PR 2022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먼저 제한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략한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Semi-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Semi-Supervised Learning 방법은 적은 양의 레이블드 데이터와 많은 양의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함께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소수의 레이블드 샘플이 있고 다수의 언레이블드 샘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이블드 샘플은 저희가 딥러닝 모델의 클래시피케이션이나 기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레이블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러한 레이블들을 얻는 것은 굉장히 코스트가 높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의 레이블드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레이블은 없지만 어떤 다수의 데이터를 함께 이용하면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시작한 것이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들이 되겠고요. 그럼 이러한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왜 도움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 십자가 표시와 세모 표시는 어떤 레이블드 데이터에 매핑된 모습이고요. 이러한 레이블드 데이터가 각 클래스별로 하나씩 있을 때 모델은 이러한 직선과 같은 형태의 클래스 바운더리를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변에 이제 흐린 하늘색 동그라미들 그리고 흐린 주황색 동그라미들, 이러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파란색 동그라미는 파란색 클래스라고 그리고 주황색 동그라미는 주황색 클래스라고 취급해서 모델을 학습한다면 점선과 같은 클래스 바운더리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데이터가 레이블은 없었지만 파란색이라고 한다면 좀 더 정확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수행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 언제 학습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어썸션을 통해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은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스무스니스 어썸션, 두 번째 로우 덴시티 어썸션, 세 번째로 매니폴드 어썸션이라는 세 가지 어썸션이 있고요. 앞에서부터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살펴보면 스무스니스 어썸션은 어떤 데이터가 근처에 매핑이 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는 같은 레이블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두 번째로 로우 덴시티 어썸션은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는 데이터들이 있는 곳에 놓이기보다는 빈 공간에 놓여야 된다라는 어썸션이고요. 세 번째로 매니폴드 어썸션은 연속된 매니폴드는 같은 레이블을 공유할 것이다라는 어썸션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어썸션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좀 쉬운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와 파란색 동그라미가 각 클래스의 레이블드 샘플을 의미하고요. 나머지 회색 십자가들은 언레이블드 샘플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전에 있던 되게 당연한 어썸션들을 생각해 봤을 때 레이블드 샘플의 주변에 있는 녀석들은 빨간색일 거야, 그리고 파란색이 주변에 있는 애들은 파란색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 다음과 같이 영역을 전부 파란색으로 왼쪽은 전부 빨간색으로 취급해서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럼 딥러닝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굉장히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보여준 방법으로 픽스매치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픽스매치에서는 컨시스턴시 레귤라이제이션과 수도 레이블링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근처에 있는 언레이블드 데이터들에게 레이블을 붙여주는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오버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레이블드 샘플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하듯이 크로스 엔트로피의 로스로 모델을 학습하면 되겠고요. 그럼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인데, 여기에서는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스트롱 어그멘트와 위크 어그멘트 두 가지의 어그멘트를 적용시킨 후에 위크 어그멘트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수행을 합니다. 모델이 프리딕션을 했을 때 어느 스레셜드 이상의 신뢰도로 프리딕션을 했다면 그것을 레이블로 삼아서 스트롱리 어그멘티드된 데이터를 배워가는 학습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수식은 참고를 위해서 놔뒀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픽스매치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수행을 하고,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에 있는 위크 어그멘티드된 데이터를 가지고 수도 레이블을 붙여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스트롱리 어그멘티드된 샘플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학습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데이터에서 레이블드 샘플 두 개가 앞서 봤던 데이터처럼 존재할 때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를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바운더리를 배울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좀 그라데이션된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는데요. 레이블드 데이터 주변으로 어떤 영역을 학습을 했고 그 영역 안에서 언레이블드 데이터들이 어그멘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이 근처에 있는 녀석들이 모두 어그멘테이션 되는기보다는 여기서는 예제를 위해서 좀 설명을 한 거고요. 이러한 세 개의 데이터, 오른쪽에서는 뭐 네 개의 데이터가 어그멘테이션 됐을 때 이제 작은 십자가와 큰 십자가가 있는데 작은 십자가가 약한 어그멘테이션, 큰 십자가가 강한 어그멘테이션에 적용된 예제입니다. 그래서 작은 어그멘테이션, 위클리 어그멘티드 된 데이터가 빨간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스트롱리 된 어그멘테이션도 빨간색일 거야 라고 해서 학습을 수행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배워나가면은 이렇게 더 새로운 영역을 점점 배워나가면서 레이블이 프로퍼게이션 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픽스 매치를 비롯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들은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수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저희는 여기에서 레이블드 데이터가 굉장히 적은 경우에 이러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 동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기존에 제한되었던 픽스 매치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들은 여전히 레이블드 데이터를 충분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레이블드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요. 근데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목적은 적은 수의 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적은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 잘 수행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 봐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 레이블드 데이터가 굉장히 적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문제는 앞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의 학습 과정을 설명드렸을 때 언레이블드 데이터는 일종의 레이블 붙인 걸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붙여나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레이블로 붙여버리면 모델은 점점 더 잘못된 예측이 강해지기 때문에 잘못된 학습으로 연결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러한 컨퍼메이션 바이어스가 일반적인 환경과 다르게 왜 이렇게 레이블드 데이터가 적을 때 쉽게 일어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데이터, 언레이블 데이터가 여기서는 좀 오버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환경에서 빨간색이 오른쪽에 있고 파란색도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을 때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 학습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주변으로 빨간색이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빨간색이 오른쪽에 파란색 영역까지 더 침범을 해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컨퍼메이션 바이어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레이블드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있었다면 이러한 잘못된 전파 과정을 기존에 사전에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이블드 데이터가 저희는 굉장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는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로는 학습 과정이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학습 과정 중에서 레이블드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 레이블드 데이터가 없고 잘못된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만이 지속되기 때문에 트레이닝 과정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럼 그 불안정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모델을 선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레이블드 데이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계학습 딥러닝 방법을 사용하는 뭐 얼리 스타핑이나 기타 모델 셀렉션 방법들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정말 발생하는지 토익 젬플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은 그 밑에 있는 문 데이터셋이나 스타 데이터셋에서 레이블 데이터가 충분히 많을 때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 잘 학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레이블 데이터가 굉장히 적은 유해 로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빨간색 클래스로 굉장히 바이어스 되거나 오른쪽에서는 빨간색 영역이 전혀 학습되지 못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토이 이그지플 말고 스파텐 데이터셋, 벤치마크 데이터셋 중에 유명한 이제 스파텐 데이터셋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픽스 매치를 수행을 해봤을 때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정말 일어나느냐를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표에서는 각 클래스별로 수도 레이블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을 보면은 분명히 클래스 밸런스드한 데이터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픽스 매치인 스파텐에서 3번, 5번 클래스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죠. 이 말은 즉슨 모델이 이 클래스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다. 즉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로 인해서 다른 클래스가 이 영역을 모두 가져갔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황색 선 같은 경우는 이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의 로스를 나타내는 선인데요. 이 로스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초록색과 같은 테스트 애큐러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 뭐 컨퍼메이션 바이어스가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앞서 살펴보았던 그 수도 레이블의 레이쇼를 가지고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노란색 선과 같은데, 즉 그 전까지는 굉장히 클래스 밸런스하게 모델 학습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 600에포크 근처에서 테스트 애큐러시와 함께 갑자기 하락하는 상황을 보여주면 컨퍼메이션 바이어스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앞서 그래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트레이닝 로스는 결국 애큐러시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적은데 엔트로피는 애큐러시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점에서 저희는 어떤 한 가지 인투이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익스트림리 레이블 스케어스 인바이러먼트에서는 컨퍼메이션 바이어스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학습 과정이 언스테이블하다는 걸 알 수 있으며,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앞서 봤던 클래스 레이쇼의 엔트로피를 확인해 봤을 때 테스트 애큐러시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엔트로피를 잘 조정을 하거나 그것을 잘 이용한다면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인투이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퍼게이션 레귤러라이저라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러한 프로퍼게이션 레귤러라이저는 결국 모델이 수도 레이블을 균일하게 학습해라라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이제 프로퍼게이션은 모델이 학습을 퍼져나가는 과정에 컨퍼메이션 바이어스가 일어나지 말고 균일하게 클래스별로 균일한 영역을 배워 나가라라는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림을 통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클리 어그멘티드 된 녀석을 세미 슈퍼바이즈 모델에 넣지 않은 프리딕션들을 쭉 펼쳐놓고 스레시홀드 이상의 값을 전부 에버리지를 시켜버립니다. 이 스레시홀드를 넘었다는 뜻은 저희가 수도 레이블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수도 레이블로 사용한 녀석들의 비율이 불균형하다면 모델은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등하게 좀 유니폼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니폼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는 프로퍼게이션 레귤라이저를 제안을 했고요. 이 프로퍼게이션 레귤라이저는 결국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드 그 수도 레이블에 마스크된 녀석들의 엔트로피가 높아지도록 여기에서 이제 앞에다가 1을 빼줘가지고 미니마이즈 할 수 있게 로스를 설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도 레이블이 밸런스 있게 각 클래스의 밸런스 있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제한 컨스트레인을 하는 레귤러라이저를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리얼리스틱 모델 셀렉션을 제안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닝 과정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한 과정 속에서 좋은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없이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그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컨퍼메이션 바이어스가 없는 모델이 좋은 모델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배운 모델이 좋은 모델이다라는 관점입니다. 그 두 가지를 결합해서 저희는 이제 셀렉션이라는 스코어를 만들어냈는데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를 척도할 수 있는 로스를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텀에서는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었는지를 두 번째 텀으로 놨습니다. 그 얼마나 활용했는지는 결국 스레시홀드를 넘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구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 없이 어떤 모델이 좋은 모델인지 선택할 수 있는 스코어를 개발했습니다. 실험으로 넘어가면 저희는 이제 4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시파10, 시파100, SVH, STL10 이제 앞에서부터 시파10, SVH, STL10은 10 클래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시파100 데이터셋은 100 클래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이미지 사이즈는 전부 32 x 32이고 STL10만 96 x 96으로 조금 더 큰 이미지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정당한 비교를 위해서 저희는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일반 레이블드 데이터는 랜덤리 셀렉션 한 폴드를 유지하고요. 나머지 레이블드 데이터들을 전부 언레이블드 데이터로 취급해서 모델을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은 와이드 레진의 28E 를 시파10, 시파100, SVHN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STL10에서는 와이드 레진의 37E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베이스라인들로는 UADA, 픽스 매치, 코매치, 플렉스 매치 같은 이제 최근 소타를 찍었던 모델들을 함께 사용을 했고요.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버롤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왼쪽 큰 컬럼부터 스파10 데이터, 스파100 데이터, SVHN 데이터셋을 나타내고요. 각각에 있는 뭐 10 레이블, 20 레이블, 40 레이블, 100 레이블, 200 레이블, 400 레이블 이러한 숫자들은 레이블드 데이터를 얼만큼 사용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즉 스파10에 10 레이블이라고 써져 있으면 스파10 데이터 전체를 학습하는데 레이블드 데이터를 딱 10개만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클래스별로 즉 레이블 데이터를 1개씩만 사용했다는 뜻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UDA, 픽스매치, 코매치, 플렉스 매치는 베이스라인들이고 밑에 있는 UDA 셀 렉, 픽스매치 셀, 픽스매치 셀 렉은 저희의 제한 기법을 더한 건데 셀이 붙은 거는 모델 셀렉션을 적용한 방법, 그리고 셀 렉은 모델 셀렉션과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을 함께 적용한 방법들을 나타냅니다. 이제 결과를 살펴보면 스파10 10 레이블에서 픽스매치 셀 렉이 70.87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스파100이나 SVH에서도 제한 기법들이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UDA나 픽스매치도 이제 보시면 51, 60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 스파10에서 51, 60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데 모델 셀렉션만 결합한 경우에도 59와 65로 각각 성능 향상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레귤라이저를 더하면 더욱 큰 성능 향상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STL10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인데요. 이 데이터의 경우에 이제 좀 모델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픽스매치에 대해서만 레귤라이저와 모델 셀렉션을 결합한 성능을 확인을 했고요. 기존의 픽스매치의 성능이 30.82, 43, 60 정도 나오던 성능에서 모델 셀렉션을 더하면 뭐 10 레벨에서는 큰 향상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20, 40에서 조금의 성능 향상이 존재를 하고 레귤라이저를 더하면 더욱 큰 성능 향상을 보여주어서 저의 제한 기법이 잘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토이 이그젬플을 통해서 비주얼적으로 좀 살펴보면 앞에서 이제 기존의 픽스매치 세미슈퍼바이즈 러닝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잘 학습하지 못하던 이러한 토이 이그젬플들도 저희의 제한 기법을 더하면은 적은 수의 레이블드 데이터인 환경에서도 클래스 바운더리가 잘 학습된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도 레이블이 그럼 정말 잘 균형 있게 배워졌냐라는 것을 이제 폴드별로 그리고 클래스별로 레이쇼를 살펴보면은 이전보다 확실히 0으로 나오는 값은 전혀 없고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확인해 봤을 때 95 이상의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줘서 모델이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를 상대적으로 덜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 웨이트 저희가 이제 제안한 방법의 레귤라이저 웨이트의 변화에 따라 성능도 잠깐 살펴보면은 0.4 이후로는 큰 성능 변화가 없어서 어느 정도 안정성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저희는 이 중에서 제일 높은 0.4를 사용을 했고요. 이러한 레귤러라이저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코스트도 거의 뭐 0.64%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는 문제가 레이블드 데이터가 굉장히 적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환경에서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퍼게이션 레귤러라이저와 모델 셀렉션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은 기존의 뭐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 중에 뭐 UDA나 픽스매치와 같은 방법들에 굉장히 쉽게 적용이 되고 거의 컴퓨터 코스트를 증가시키지 않는 좋은 제한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발표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줌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혹은 여기서 오프라인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랄까요, 이거를 밸런스드하게 이렇게 슈도 레이블을 달아주는 거 굉장히 흥미롭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의 약간 어썸션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애초에 이제 데이터의 분포가 좀 유니폼한 거를 가정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유니폼하다는 가정하고 있다면 이게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데서 혹시 실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일단 데이터가 유니폼한 경우에 굉장히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의 벤치마크 데이터셋 중에서 SVHN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이제 임밸런스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스파10이나 스파100보다 SVHN은 더욱 큰 성능상을 가져왔고 이것을 봤을 때 데이터가 이제 밸런스한 상황에서만 잘 동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임밸런스한 상황에서 더 잘 동작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데이터가 임밸런스한 상황에서는 그 적은 수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클래스의 데이터를 모델이 배우기는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적은 포션을 저희는 이제 강제로 더 남들만큼 배워라라고 푸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밸런스 상황에서도 더욱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는 실지 않았지만 뭐 10파텐 데이터에 강제로 임밸런스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을 때에도 더욱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그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손을 드셨나요? 예, 질문 있네요. 네, 먼저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건 두 번째에서 아까 리얼리스틱 모델 셀렉션 부분에서 그 바이어스,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랑 이제 언레이블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더 좋다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랑 서로 그냥 그러니까 어떤 비율로 해서 셀렉션 포인트를 내는지 혹은 그 비율을 고려할 때 다르게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스코어를 계산할 때는 비율은 이제 동등하게 저희는 계산을 했고요. 이게 사실 웨이트를 좀 고려를 할까 싶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동등하게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베스트 성능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테이블에서 그 셀렉션하고 이제 레귤라이저를 동시에 사용한 방법하고 셀렉션을 사용한 이제 결과가 있었는데 혹시 레귤라이저만 사용했을 때도 성능 향상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레귤러라이저만 사용을 했을 때도 그 셀렉션을 사용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성능이 나왔고요. 근데 레귤러라이저만 썼을 때도 여전히 트레이닝이 좀 불안정한 감이 있어서 모델 셀렉션까지 사용을 했을 때 더욱 좋은 성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실험 결과 부분에서 그 셀렉션과 레귤러라이저를 둘 다 적용했을 때 성능 향상 폭이 굉장히 컸는데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한 15 정도로 상당히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저희가 이제 가정하고 있는 10 레이블이라는 상황이 굉장히 사실은 레이블 데이터에 디펜던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40 레이블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요. 10 레이블을 사용할 때는 어떤 레이블드 데이터가 선택됐느냐에 따라서 성능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장하기는 좀 성능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5번의 실험을 해서 그거에 대한 평균과 분산,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나타낸 결과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와 명쾌한 Q&A 감사드립니다. 그 굉장히 이제 현실 세계에 우리 AI 기술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